얼음이 언 호수. 수달 2마리가 얼음을 깨고 물 밖으로 나온다. 얼음 위로 올라온 수달들은 머리를 숙여 뭔가를 열심히 찾는 중이다. 얼음에 얼굴을 비비고 몸을 뒹굴기도 한다. 한 녀석이 뭔가를 발견한 듯 얼음 위를 뛰기 시작한다. 온 힘을 다해 물속으로 뛰어든 수달은 월척 한 마리를 물고 나온다. 이번엔 다른 수달이 나설 차례다. 얼음 구멍 속으로 뛰어든 수달. 대형 황소개구리를 낚아올린다. 얼음 위에서의 사투. 이 프로그램은 얼음 언 호수와 눈 덮인 산에서 추운 겨울을 나는 야생동물들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다. 태백 산맥의 남쪽 끝자락에 자리 잡은 화산. 육군 3사관학교 유격훈련장이 있는 이곳은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드넓은 고산 분지다. 겨울에는 눈이 많고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 때문에 야생동물들이 살아가기 힘든 곳이다. 눈이 오면 동물들이 분주해진다. 까치 한 쌍이 나뭇가지를 물어와 폭설에 부서진 둥지를 고치고 있다. 먹이를 찾아 헤매던 고라니는 눈을 피해 어디론가 달아나 버린다. 눈이 그치자 족제비 한 마리가 굴 밖으로 머리를 내민다. 세상은 온통 눈천지다. 이리저리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족제비. 뭔가를 발견한 듯 물천 제비처럼 달려나간다. 녀석은 눈 속에서 먹이를 찾아내 날렵하게 먹는다. 그리고 굴 속으로 쏜살같이 사라져버린다. 얼마 후 다시 얼굴을 내민 족제비. 경계심이 많은 녀석은 잔뜩 긴장한 얼굴로 앞발을 들어 주위를 살핀다. 먹이 사냥에 나선 족제비는 온 산을 헤맨다. 눈 덮인 산에서 들쥐나 곤충 같은 먹이를 찾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먹이를 구하기 힘든 겨울은 야생동물들에게는 시련의 계절이다. 화산 인근의 한 저수지. 호수는 얼어있다. 수달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 얼음물 속으로 뛰어든다. 주로 밤에 활동하는 수달이 이른 아침까지 사냥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추운 겨울에는 에너지 소모가 많아 먹이 활동을 더 많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호수에 털을 잡은 수달 가족은 모두 4마리. 부모와 1년생 새끼 2마리다. 한 녀석이 뭔가를 물었다. 물 밖으로 먹이를 꺼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수달. 먹이의 저항보다 깨지는 얼음이 더 큰 난관이다.
힘겹게 얼음 위로 올라온 수달은 단숨에 먹이를 제압한다. 넓은 얼음 호수 위, 녀석은 자신이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하고 먹이를 먹기 시작한다. 지금은 목숨보다 허기진 배를 채우는 일이 더 시급하다. 늦은 겨울 해가 솟았다. 호수 위에서는 오리떼가 젖은 깃털을 말리고 있다. 흰뺨 곰동오리 새끼도 얼음 위를 뒤뚱거리며 일광욕에 나섰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수달 가족은 얼음 호수를 떠나지 않는다. 녀석들은 서로 몸을 비비고 뒹굴며 따스한 햇볕을 즐긴다. 한참 햇볕에 몸을 말리던 수달 가족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다. 얼음 위를 뛰어가는 수달 가족. 녀석들은 얼굴을 얼음 가까이 대고 뭔가를 찾기 시작한다. 수달들은 얼음 위를 뛰고 뒹굴기를 반복한다. 마치 장난을 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수달이 몸을 뒹구는 이유는 얼음 밑에 숨은 물고기를 놀라게 해 얼음 밖으로 쫓아내기 위한 것이다. 새끼들도 어미를 따라 얼음 위를 뒹군다. 새끼 수달 한 마리가 뭔가를 발견한 듯 얼음 위를 질주한다. 얼음 구멍으로 첨벙 뛰어든 수달. 그러나 사냥은 실패다. 이번엔 새끼 두 마리가 힘을 합쳐 얼음 밑에 고기를 쫓기 시작한다. 물고기 사냥의 명수인 수달에게도 얼음 위에서의 사냥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새끼 수달들의 힘겨운 사냥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어미 수달. 새끼들에게 사냥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사냥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일이다. 얼음물에서 사투를 벌이는 새끼 수달. 한 녀석이 붕어 한 마리를 낚아챘다. 좋기 30cm가 넘는 월척이다. 이번엔 어미 수달이 나설 차례다. 어미는 피어처럼 물속으로 뛰어든다. 어미 수달은 자기 머리보다 큰 황소개구리를 낚아올린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토종 생태계의 파괴자인 황소개구리는 국내에 마땅한 천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어미수달은 깨지는 얼음을 뚫고 황소개구리 사냥에 성공했다. 어미수달은 갈대숲에 숨어 황소개구리를 뜯어먹기 시작한다. 새끼수달은 몸을 뒹굴며 어리광을 부린다. 그러나 어미는 새끼에게 먹이를 나눠줄 생각이 전혀 없다. 마지막 뒷다리까지 먹어치우는 어미수달. 새끼수달이 다가오지만 어미는 새끼를 애써 외면해버린다. 스스로 사냥할 수 있어야만 살아남는 것이
비정한 야생의 생존 법칙이다. 수달 가족의 사냥이 끝나자 새들이 뜻밖의 전리품을 챙긴다. 수달이 먹다 남긴 잉어 자투리를 말똥가리와 외가리가 먹고 있다. 꼬리로는 만족하지 못한 외가리는 슬슬 눈치를 살피며 잉어 머리를 노린다. 그런데 난데없이 까치가 날아와 가로채버린다. 잉어 머리로 독차지한 까치는 말똥가리가 성가시다. 까치가 말똥가리와 싸우는 사이 외가리가 뜻밖의 어부지리를 얻는다. 한반도의 등줄기 태백산맥의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화산은 야생이 풍부한 한반도의 생태 보호구다. 겨울이 되면 이곳에는 툰드라와 같은 극한의 생존 조건이 찾아온다. 이곳의 야생동물들은 영하의 추위와 살을 애는 눈보라를 견뎌야 한다. 굶주린 멧돼지 가족이 먹이를 찾아 눈 덮인 산을 헤매고 있다. 야생 동물들에게 겨울은 춥고 배고픈 계절이다. 배고픔보다 더 큰 위험도 숨어 있다. 하얀 눈 위에 자신의 흔적을 또렷이 남기기 때문이다. 야생의 발자국을 쫓는 것은 인간의 총구와 사냥개다. 매년 겨울이 되면 전국에 내로라 하는 사냥꾼들이 화산 일대로 몰려든다. 러시아에서 도입된 사냥개인 라이카는 눈 위의 멧돼지 흔적을 귀신같이 찾아낸다. 갑자기 발걸음이 빨라진 포수. 사냥개가 멧돼지를 추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먹이를 찾아 이동하던 멧돼지 가족이 포착됐다. 사냥개는 멧돼지를 뒤쫓기 시작한다. 목숨을 건 도주. 사냥개는 멧돼지를 단숨에 계곡으로 몰아버린다. 열다섯 마리의 멧돼지 가족 중 3마리가 당했다. 태어난 지 채 5개월도 안 된 새끼 멧돼지도 걸려들었다. 돼지가 너무 뜨거워. 새끼라 좀 풀어줘야 되겠어. 자, 풀어, 이래, 가. 자, 너 가서 많이 가져와라. 운 좋게 풀려난 새끼 멧돼지. 그러나 이미 사냥개에 물려 상처난 새끼 돼지가 겨울을 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화산 정상에 위치한 유격 훈련장. 겨울밤은 길고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다. 초소 앞 덤불에서 뭔가가 경계 근무 중인 초병들을 노려보고 있다. 고라니 암컷이다. 녀석은 먹이를 구하기 쉬운 야산 대신 해발 800m가 넘는 이곳에 털을 잡았다. 춥고 눈이 많아 먹이 활동이 힘들지만 군사보호지역이라 사냥꾼의 총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눈 위로 드러난 찔레나무 열매를 맛있게 먹고 있는 고라니. 뭔가에 놀랐는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워 경계에 들어간다.
고라니다. 안심을 한 암컷 고라니는 다시 먹이 활동을 하는데 수컷이 슬금슬금 접근하기 시작한다. 번식기라 발정이 난 수컷은 암컷에게 다가가 구애를 한다. 이슥한 밤, 족제비 한 마리가 굴 밖으로 나온다. 녀석은 몸을 고추 세워 주위를 경계한다. 곧 먹이 사냥에 나설 태세다. 족제비의 평균적인 먹이 활동은 하루 대여섯 차례. 그러나 추운 겨울에는 에너지 소모가 많아 먹이 활동 시간이 늘어난다. 바위 틈을 뒤지며 먹이를 찾는 족제비. 날렵한 녀석이지만 눈 덮인 겨울산에서 사냥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족제비는 먹이를 찾아 하룻밤에 8km를 이동하기도 한다. 눈 녹은 낙엽 더미에서 벌레를 찾아보지만 영 성에 차지 않는다. 낙엽 속을 뒤지던 족제비가 뭔가를 발견했다. 녀석이 제일 좋아하는 들쥐다. 사냥에 앞서 주위를 살피는 족제비. 조심스럽게 먹이에 접근한 녀석은 전광석화처럼 공격을 시작한다. 숨을 몰아쉬고 다시 쥐를 공격하는 족제비. 사냥의 결정적 순간에도 족제비는 결코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녀석은 최후의 일격을 가하고 바위 틈에 숨은 쥐를 낚아챈다. 승리감에 도취된 것일까? 족제비는 사냥한 쥐를 놓쳐버린다. 다시 나타난 족제비는 먹이를 물고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져버린다. 밤새 내린 눈이 그칠 줄을 모른다. 이른 아침, 나뭇가지 위에서는 양진이가 눈을 맞으며 힘겹게 먹이를 쪼아 먹고 있다. 눈밭 위에서는 노랑 턱매새가 먹이를 찾아 헤맨다. 눈 내리는 겨울은 새들에게도 힘든 계절이다. 눈이 많이 내리면 산장지기 김범다씨도 바빠진다. 김 씨는 먹이를 구하기 힘든 야생 동물들을 위해 음식 찌꺼기를 도와주고 있다. 이 작은 정성이 야생 동물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도 있다. 보다시피 눈이 한번 오게 되면은 잘 녹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산에서 뭐 도토리나 뭐 무슨 그 음식을 먹다가 그게 뭐 좀 아주 귀하니까 이 그물로 유지를 해가지고 혹시 먹을 거 있는가 싶어서 자주 내려옵니다. 산장 주변 개울에는 먹이를 찾아 내려온 동물들의 흔적이 또렷하다. 족제비를 비롯해 수달 발자국도 보인다. 잠시 후 족제비가 나타났다. 녀석은 먹이를 먹으면서도 잔뜩 경계를 한다. 산장지기가 해칠 생각이 없음을 눈치챈 족제비는 아예 먹이를 굴 속으로 옮길 작정이다.
녀석은 굴 안팎을 분주유가며 겨울을 날 비상식량을 쌓아둔다. 모든 야생 동물들이 이런 행운을 얻는 것은 아니다. 눈 덮인 산간도로 살쾡이 한 마리가 차에 치여 죽었다. 배에 지금 먹은 게 없습니다. 먹은 게. 상당히 지금 먹이가 아주 급했던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급하게 내려오다가 로드킬 당했네요. 순놈입니다. 순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쪽 지역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개울에 가서 뭐 물고기나 개구리를 잡먹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로드킬을 당했습니다.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산을 내려왔던 사계 최후는 죽음이었다. 노는 야생동물의 흔적을 또렷이 남긴다. 눈 위에 찍힌 동물 발자국은 우리가 접근하기 힘든 야생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창이기도 하다. 제작진은 우리나라의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인 담비의 사냥 흔적을 발견했다. 눈 위에 선명하게 찍힌 담비 발자국. 담비 발자국 옆에는 고라니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담비가 고라니를 낚아챌 때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고라니 털도 발견됐다. 고라니 추적한 담비 족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담비가 상당히 크고 급박하게 하고 따라간 게 사투를 벌인 모습이 딱 보이네. 담비의 보폭은 무려 자기 몸 길이의 3배가 넘는 180cm. 긴박했던 사냥 순간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먹이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고 있는 고라니를 딱 찾아내서 추적을 한 거거든요. 그럼 뛰는 고라니를 실제 고라니 지금 이쪽으로 돌아다니는 담비가 지름길로 역추적해가지고 완전 사투를 벌여가지고 올라가서 담비를 한번 담비가 고라니를 낚아챈 겁니다. 제작진은 화산 분지에서 사냥당한 고라니 사체를 발견했다. 아직 피가 채 마르지 않은 고라니. 주위에는 개 발자국이 없고 포수들의 출입이 금지된 군사보호 지역이라 사냥개의 소행은 아닌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는 수렵 전문가들에게 감식을 의뢰했다. 목을 보자. 완전히 숨통을 목에 선명한 이빨 자국. 고라니는 목이 물려 단숨에 숨통이 끊겼다. 이빨이 크기가 한 3년생 되겠죠? 순놈이고. 숙놈이 한 3년 되네. 내장 쪽에는 허파를 다 뜯어먹어 붓고 너무 갖다 대서 가져가고. 다 자란 고라니를 사냥할 수 있는 동물은 뒷다리는 스라손이나 표범 같은 대형 고양이과 동물뿐이다. 또 갖고 갔네. 우리는 주변의 발자국 흔적을 조사했다. 어미가 새끼 2마리를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은 고양이과 동물의 것이었다. 여기 왔네요. 물었는 게 땀요. 포식자는 덤불 속에 잠복해 있다가 지나가는 고라니를 덮친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서 바로 목덜미를 물었으니까 바로 거기서 뭐 크게 뭐 발부둥 쳐보지도 뭐하고 바로 잡혔네. 무엇이 고라니를 사냥했을까? 국내에서는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스라손이나 표범이 사냥한 것은 아닐까? 제작진은 의문을 풀기 위해 원격으로 조정되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잠복에 들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눈이 모든 것을 미궁으로 빠뜨려 버렸다. 눈 덮인 고라니 사체. 가치가 날아들었다. 까치 한 쌍은 고라니 살점을 뜯어먹으며 줄인 배를 채운다. 이리저리 움직이며 포식을 하던 까치는 뭔가에 신경이 쓰이는 눈치다. 사체 주변에 날아든 어치 때문이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어치.
까치가 달려들어 성가신 어치를 쫓아버린다. 고라니를 독차지하게 된 까치 부부. 오랜만에 맛보는 성찬이다. 누군가는 죽음을 맞고 누군가는 그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겨울에 짧은 해가 저물고 있다. 밤이 되자 너구리가 먹이를 찾아 나섰다. 먹이 사냥에 나선 너구리는 모두 4마리. 잡식성으로 야생의 청소부라 불릴 만큼 생존력이 강한 너구리도 겨울은 힘든 계절이다. 한창 먹이 활동을 하던 너구리 한 마리가 어디론가 향한다. 녀석이 발견한 것은 고라니 사체. 다른 너구리들도 차례를 기다린다. 고라니 속살을 뜯기 시작하는 너구리. 곧이어 너구리 가족 모두가 합세한다. 실로 오랜만에 맛보는 포식이다. 고라니를 사냥하는 최상의 포식자와 포식자가 남긴 고기를 먹는 동물들이 있다는 것은 화산 일대의 야생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마음껏 배를 채운 너구리 가족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야생이 살아나면서 동물과 인간의 충돌도 빈번해졌다. 먹이를 구하러 마을 가까이 내려왔던 멧돼지가 사냥개에게 붙들렸다. 야생동물의 최대 천적은 인간이다. 지난 겨울 화산에 위치한 영천에는 전국에서 1000명이 넘는 포수들이 몰려들었다. 이들이 쫓는 주된 사냥 목표는 멧돼지다. 얘들이 달고 바깥쪽으로 돌아는 것다. 최근에는 농민들이 사냥에 나서는 경우도 늘고 있다. 야생 동물들 때문에 피해를 본 농민들이 직접 총을 들고 사냥에 뛰어든 것이다. 지난 겨울 영천시에 신고된 멧돼지 포획 건수는 모두 36마리. 그러나 실제로는 그 100배가 넘는 멧돼지가 포획된 것으로 추정된다. 무게가 한 200근 정도 나가는데 지금 겨울에 곧 있으면 새끼를 가지면 지금 현재는 새끼를 가진 것 같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맞습니다. 농민들에게 멧돼지는 애써 지은 농사를 망치는 해로운 짐승일 뿐이다. 정말 농민들이 있는데 그 원성의 대상입니다. 이놈들이 내려오면은 떼거지로 내려와가지고 새끼하고 그 뭐 엄청 그 자기 무리들을 여러 마리를 거느리고 과수농가에 내려와가지고 그 피해를 많이 줍니다. 천구에 죽어나가는 멧돼지.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전은 아직 멀기만 하다.
야생동물을 쫓는 총구는 밤에도 멈추지 않는다. 차창으로 내민 밀렵꾼의 총구가 고라니를 향하고 있다. 밀렵 중 열의 9은 공기총에 의한 야간 사냥이다. 인간의 총구가 불을 뿜는 한 야생 동물들이 설 땅은 좁다. 밤이 깊은 화산 유격장. 야간 경계 근무 중인 병사들 앞에서 고라니 한 마리가 눈 덮인 훈련장을 가로질러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 간부 사관을 위한 숙소. 야간 근무를 마친 오하사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오하사가 기다리는 것은 고라니. 오늘 밤도 어김없이 고라니 3마리가 관사 앞을 찾았다. 녀석들은 경계하는 기색도 없이 먹이 활동에 여념이 없다. 여기가 이제 군사 지역이다 보니까 민간인들 출입도 통제되고 그리고 이 병사들이 그러니까 고라니나 야생동물들한테 해가는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피난처처럼 생각하고 또 이게 부대 주변이니까 먹을 것도 많고 하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와서 자꾸 이렇게 이쪽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매일 밤 관사를 차는 고라니를 보며 오하사는 길고 긴 겨울밤의 무료함을 달랜다. 인간을 피해야만 했던 야생 동물들이 인간 가까이로 다가온 평화로운 풍경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3마리가 이렇게 한 명 중에 가족 같은데 저렇게 찾아오고 하는 게 정말 이 여기 군부대지만 좀 평화롭게 애들이 느끼는 것 같고 저도 이렇게 평화로운 것 같습니다. 가끔씩 연병장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다녀도 저희들이 친구로 생각하는지 도망도 잘 안 가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친근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산장지기가 놓아준 먹이로 힘든 시기를 무사히 넘긴 족제비도 사냥에 나섰다. 바위 틈에 숨은 쥐를 발견한 녀석은 단숨에 먹이를 제압한다. 능숙한 사냥 솜씨는 야성의 족제비 그대로다. 얼음이 연 호수. 오리떼들이 햇볕을 쬐이기 위해 일렬로 서 있다. 호수의 얼음은 야생동물들의 생존 조건을 바꾸어 놓았다. 수달 한 마리가 얼음 위로 나온다. 녀석들은 얼음 위를 부지런히 오가며 먹이를 찾는다. 아직 얼음 위에서의 사냥이 서투른 새끼수달. 새끼수달들은 어미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며 사냥법을 배운다. 그런데 어미는 새끼들에게 더 이상 사냥을 가르쳐줄 마음이 없는 듯 오줌을 질끈 싸고 사라져버린다. 새끼들을 떼어낸 어미수달은 자식들의 사냥을 멀리서 지켜볼 요량이다. 얼음물 속으로 뛰어든 새끼수달들. 큰 녀석이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아올린다. 얼음이 녹을 때면 새끼수달들은 어미로부터 독립을 하고 서로 짝을 지을 것이다.
물 밖으로 나온 새끼들은 몸을 일으켜 경계를 할 만큼 제법 의젓해졌다. 힘든 겨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미로부터 배운 얼음 위에서의 사냥법을 잘 익혀야 한다. 얼음 구멍에서 월척 한 마리를 사냥한 새끼 수달. 이제는 눈에 잘 띄지 않은 갈대숲에 숨어 먹이를 먹을 만큼 노련해졌다. 화산 분지에는 봄이 늦게 찾아온다. 이른 아침, 노랑통 맷새는 얼어붙은 눈 위에서 먹이를 찾는다. 어치들도 먹이 활동에 나섰다. 어치가 날아든 곳은 고라니의 사체. 고라니의 속살을 파먹으며 허기진 배를 채우던 어치. 뭔가에 놀란 듯 갑자기 경계 자세를 취한다. 경계심이 많기로는 꿩을 따를 자가 없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넓은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모험을 감행한다. 볕이 잘 드는 양지에서 먹이를 쪼아먹는 숫꿩. 병사들이 나타나자 녀석은 젠걸음으로 날아 숲속으로 숨어버린다. 야생동물들의 피난처 화산. 이곳의 동물들은 힘든 겨울을 견뎌냈다. 살아남은 고라니는 곧 따뜻한 봄을 맞을 것이다. 죽은 고라니는 이제 앙상한 뼈만 남았다. 대신 많은 생명들을 살려냈다. 얼음 왕국에도 봄이 가까워졌다. 겨우내 꽁꽁 얼었던 호수가 마침내 녹기 시작한 것이다. 얼음이 녹자 수달 가족도 드넓은 호수로 향한다. 녀석들은 푸른 물살을 힘차게 가르며 계절의 변화를 마음껏 즐긴다. 수달 가족은 서로 몸을 비비며 사랑을 나눈다. 물고기 사냥도 한결 수월해졌다. 새끼 수달도 능숙한 솜씨로 사냥에 나선다. 새끼는 월척 한 마리를 낚아올렸다. 녀석은 좋기 30cm가 넘어 보이는 잉어를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한다. 얼음 왕국에서 힘든 겨울을 이겨낸 새끼 수달. 살아남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만끽한다. 지난 겨울, 이 땅의 동물들은 눈 덮인 산과 얼음이 연 호수에서 살을 내는 추위와 배고픔과 싸워야 했다. 야생을 쫓는 인간의 총구와 사냥개는 매서운 겨울 추위보다 더 큰 시련이었다.
인간에 쫓긴 야생동물들은 눈 덮인 높은 산으로 피해야만 했다. 혹독한 자연 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해 독특한 생존법을 선택하기로 했다. 수달은 밤이 아닌 한낮에 물 대신 얼음 위에서 사냥하는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힘든 겨울을 이겨냈다. 작지만 강한 생명들은 영하의 추위와 칼바람을 견디며 야생에서 살아남았다. 겨우내 얼었던 호수에 봄이 찾아왔다. 그러나 위험은 곳곳에 숨어 있다. 밤에 먹이 사냥을 나왔던 수리부엉이가 인간이 들이운 낚시줄에 걸려 죽었다. 새끼 수달 한 마리가 유유히 물살을 가른다. 태어나서 첫 봄을 맞이하는 녀석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에 가득 차 있다. 힘든 겨울을 견뎌낸 새끼 수달은 이제 곧 어른으로 성장하여 새끼를 칠 것이다.